17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정치적 사고가 평등주의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토머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에서 개인은 사회의 탄생 전부터 존재했으며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사회에 합류한 것이고 보호를 대가로 타고난 권리를 내주기로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십 년 뒤 존 로크가 통치론에서 되풀이하게 된 지적의 맹화적인 형태였다.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신은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릴 개인적 지배권을 준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그 권리를 주어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했다. 통치자들은 민중의 도구이며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때만 복종을 받을 수 있다. 놀라운 근대적 사고가 탄생한 것이다. 정부는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사람에게 번영과 행복을 누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때에만 정당성을 얻는다는 주장이었다.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경제적 기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150년 동안 허공에 맴돌다 마침내 1776년 미국 독립전쟁에서 극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발견했다. 이 전쟁은 사회가 지위를 부여하는 기초를 바꾸는데 서양 역사상 다른 어느 사건보다 큰 기여를 했다. 결국 가문의 연조와 명성에 기초하여 지위가 주어지던, 따라서 자기 발전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세습 귀족 계급 사회는 각 세대의 성취에 따라 지위가 부여되는 역동적인 경제 중심 사회로 이동했다. 1791년 지리학자 제디디아 모스는 뉴 잉글랜드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적어도 이웃만큼은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인류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또는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기록했다. 미국의 예절은 민주적인 방향으로 발전했다. 하인은 고용주를 주인님이나 마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귀하나 각하 같은 존칭은 금지되었다. 미국의 모든 주는 장자 상속권을 폐지하고 딸과 미망인에게도 똑같은 소유권을 부여했다. 의사이자 역사가인 데이비드 램지는 1778년 7월 4일에 읽은 미국 독립의 장점에 관한 연설에서 혁명의 목표는 계급과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직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설사 가장 가난한 사람의 아들이라 해도 국가의 고삐를 쥘 수 있다. 그가 그런 중요한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다. 토머스 제퍼슨은 자서전에서 자신은 평생 특권만 누릴 뿐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낡은 귀족 계급을 대체할 덕과 재능을 갖춘 귀족 계급을 위한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수려했다. 월트 휘트먼은 플립에서 미국의 위대함은 곧 맹종이 없는 평등이라고 말했다. 미 합중국의 정신은 그 행정부나 입법부에 있는 것도 아니요, 대사나 작가나 대학이나 교회나 응접실에 있는 것도 아니요, 심지어 신문이나 발명가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언제나 보통 사람에게 있다.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 그들이 참여하는 무시무시한 의미를 지닌 선거, 그들이 대통령 앞에서 모자를 벗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들 앞에서 모자를 벗는다는 사실이 미국의 정신을 보여준다라고 썼다. 그러나 소비자 혁명과 민주적 혁명에 감탄하는 사람이라도 그들이 창조한 근대적인 평등 사회가 부딪힌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이 문제를 처음으로 깊이 생각해 본 사람으로 꼽힌다. 1830년대의 어린 미국을 돌아본 이 프랑스의 법률가이자 역사가는 새로운 공화국 국민의 영혼을 잠식하는 예상치 못했던 병을 분별해냈다. 미국인들은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이런 부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괴로워했다. 토크빌은 그에 져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왜 미국인은 번영 속에서도 그렇게 불안을 느끼는가라는 제목의 장에서 불만과 높은 기대, 선망과 평등의 관계를 끈질기게 분석한다.
출생과 운에 따른 모든 특권을 폐지했을 때, 모든 사람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릴 때, 야망이 큰 사람은 위대한 일을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자신이 비범한 운명을 타고났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험을 통해 금세 교정되고 마는 망상이다. 불평등이 사회의 일반 법칙일 때는 아무리 불평등한 측면이라도 사람들 눈길을 끌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체로 평등해지면 약간의 차이라도 눈에 띄고 만다. 그래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종종 묘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평온하고 느긋한 환경에서도 삶에 대한 혐오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자살률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살은 드문 대신 광증이 다른 어느 곳보다 흔하다고 한다. 라고 그는 썼다. 토크빌은 귀족 사회의 제약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776년이나 1789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는 근대 서양의 주민이 중세 유럽의 낮은 계급보다 훨씬 나은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중세의 궁핍한 계급은 근대의 후손이 결코 누리지 못할 정신적 평온을 누렸다고 보았다.